대학교 다닐 때 네이버 블로그를 하긴 했어요. 대학생 때부터? 네. 근데 그때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는 돈이 잘 안 드는 거예요. 생각보다. 애드포스트라는 거를 달아서 했었는데 네.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건 뭐예요?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안에도 광고를 달 수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방문자가 되면 이제 달리거든요. 근데 그거는 별로 돈이 안 되는데 엄청 소소하게만 들어왔군요. 맞아요. 네. 한 1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리 열심히 해도. 근데 이제 애드센스 블로그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월에 몇백만 원 버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. 온라인 상에. 제 주변에는 없지만.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뭐 세미나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? 딱 회사 들어가자마자 그 전에도 조금씩 하고 있긴 했는데 이제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거 다 강의비에 썼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나는 솔직하게 내 이상은 대기업인데 네. 중소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탈출선을 준비해야 돼. 맞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? 네, 여기에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거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했던 것 같아요. 블로그를 했던 게 제 온라인 수익화의 첫 시작이었어요. 그때 이제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온라인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.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요. 제휴 플랫폼들이. 광고주가 모여 있고 그러면 마케터들은 그 광고주의 상품을 광고를 해주고 커미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광고하는 방법을 배워서 하게 된 거죠. 1인 사업을 하시다가 블로그를 시작으로 지금 여러 마케팅 대행이나 그렇죠. 저도 처음부터 초보자였던 시절이 있긴 했었으니까 배우면서 한 거죠. 일단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블로그가. 그러면은 본인이 관심 있는 거를 자꾸 포스팅을 하면 안 돼요. 내 관심을 오히려 버려야 된다. 그렇죠. 돈만 번다면 그냥 광고 수익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대중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찾아서 쓰셔야 돼요. 그것도 많이 쓰셔야 돼요. 아예 그 검색량이 파이가 큰 걸 잡아야 된다는 건가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처음부터 파이가 큰 거는 또 경쟁이 심할 거예요. 검색량도 많으면서 경쟁이 낮은 그런 거를 찾으셔서 하셔야 돼요. 이제 본인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진 않겠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라고 맞아요. 하신다면 직장인 분들은 자기만의 무언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은지 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블로그를 좀 빠르게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. 일단 뭐 돈을 써야만 쓸 수 있는 툴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키워드 도구를 쓰시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이긴 해요.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검색량이 있는지 키워드를 찾으셔야겠죠? 그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도구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. 그럼 거기에서 키워드 도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치시면 그거의 조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조회수를 보고 만약 검색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이제 그게 팩트가 되잖아요. 그쵸. 그냥 가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럼 그런 재난지원금 같은 키워드는 어떻게 찾냐?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다음에서 재난지원금을 검색하면 그걸 쓴 블로그들이 있을 거예요. 그 블로그는 대체 무슨 키워드를 쓴 거지? 재난지원금이라는 컨텐츠에서도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 네, 재난지원금 말고 다른 키워드는 뭘 썼지? 어떤 조합인지 네, 그리고 왜냐하면 그 블로그 주인은 수익이 되는 키워드들을 알고 쓰는 거거든요.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는지도 너무 중요한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그냥 막 다 쓰면은 생각보다 비효율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하고 쓰는 거죠. 그러면 처음에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어쨌든 내 가설이잖아요. 그렇죠, 맞아요. 내 가설을 네이버에서 한번 그 시스템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트래픽이 높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들어가서 재난지원금을 쳐보고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들이 어떤 키워드 조합으로 쓰는지를 내가 개수나 뭐 이런 거 체크를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재난지원금이라는 키워드로 쓴다고 한다면 그거를 좀 조합해가지고 쓰면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. 거죠? 근데 이제 너무 검색량은 많으면서 그 키워드를 쓴 블로그가 너무 많다. 그러면은 초보자분들의 블로그는 처음부터 상위 노출이 되기가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남들이 많이 검색하지만 블로그에는 포스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사실 일이에요.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잡블로그로 한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. 돈만 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어요. 내 블로그는 어떤 것만 해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쨌든 나는 부업으로 수익만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이 좀 더 빠르게 클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건강 쪽으로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뭐 녹차 효능, 밤 효능 이런 것만 엄청 써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켰거든요. 근데 그런 주제를 쓰시면 뭐 주제가 일관되게 되는 거고
되고, 아니 그게 아니고 잡블로그로 하고 싶다, 그냥 남들이 찾는 거를 모두 내가 검색해서 써보고 싶다 라고 하면 잡블로그로 가는 거죠. 제 경험상은 온라인 쪽으로 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어떤 부업을 하는 게 좋을지라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, 그러면 돈이 안 드는 부업을 하시는 게 좋다. 왜냐하면 부담이 되거든요. 처음에 저도 200만 원이라는 돈을 내면서 강의를 들었지만,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결정이지만, 이게 만약에 잘 안 됐더라면 네, 200만 원 아까워서 어떡해요. 그렇죠. 되게 무모한 도전이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근데 이게 잘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라 하는 거는 사실 되게 또 무책임할 수 있잖아요. 최대한 리스크 없는 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저는 퇴사하기 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거든요. 퇴근한 다음에 새로운 채널을 파서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피보팅이 되더라고요. 실제로 내가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면은 다른 채널 파면 되는 거고, 시장에서 지금 내가 먹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오히려 가설 검증이 되고, 그래서 나왔을 때 내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내 자본이 덜 들어가는, 거의 안 들어가는 무자본 상업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블로그로 부업을 했을 때 아무래도 트래픽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니까 제가 관심 없는 거를 많이 포스팅을 했었어요. 어쨌든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. 그렇죠. 왜냐면 돈을 못 벌면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. 아, 그죠. 그래서 그런 거를 했었는데, 지금은 그래도 5, 6년 정도 제가 이 온라인 업계에서 지내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좀 말해보고 싶었어요. 아, 이제는. 그전에는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봤던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쵸.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말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컸어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한 5, 6년 정도 해오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쵸. 제가 이런 시행착오 겪었던 거를 말씀을 해드리면, 제가 처음에 부산에 가서 강의를 들었다고 했잖아요. 그때 되게 신세계인 것처럼 느껴졌는데, 몰랐던 걸 알게 되다 보니까. 그렇죠. 근데 제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았던 것들을 공유를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또 되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.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하나의 도전이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것도 되게 어색한 성격이거든요.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무너지더라고요. 아무래도 저 혼자 찍긴 하는데도 그게 조금씩 장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. 내가 기존에 하던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챌린지를 하는 거니까. 그렇죠. 회사 성장으로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멈추지 않고 올해 끝까지 하는 것,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뭐 직원들이 올해 조금 늘어났어요. 그 직원들까지 같이 성장하고 싶은 거,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.